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팩트 플리스에 대해 5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9장이고요. 비난 본능인데요.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유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해서 그 책임을 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본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비난 본능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성을 과장하고요. 잘못한 쪽을 찾아내려는 이 본능은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 사실의 근거에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에 방해를 합니다. 비난 대상에 집착하느라 정말 주목해야 할 곳에 주목하지 못하는 거죠.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개인에게 죄를 추궁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주목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난민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유럽의 터키에서 이젠 이탈리아나 이런 쪽으로 난민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몇백 명씩 막 죽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배를 타고 가게 되면 그 유럽 나라에서 배를 압수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최대한 허접한 값싼 이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세계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세계를 이해해야지 비난 본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해결할 문제에 집중을 해라 라는 게 포인트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에서 이제 사례인데요. 캐나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의 2배이며 인도의 8배라는 거죠. 물론 총량은 중국과 인도가 많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1인당 배출량으로 n분의 1을 했을 때는 중국의 2배, 인도의 8배라는 팩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양인이 자신의 책임을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상은 비난 본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즉 희생양을 찾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외국 질병이 있는데요. 거기 아주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요. 외국 질병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매독이라는 병이 있죠. 이 매독이라는 병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이름을 붙여서 병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병인데 폴란드병,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독일병, 독일 사람한테 전염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병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병 이런 식으로 매독인데 같은 질병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전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희생양을 찾으려는 본능은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나오는 부분이 낙태 부분인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은 낙태를 둘러싼 종교적 비난의 희생자가 있는 거죠. 낙태를 불법화하면 낙태가 없어지기보다는 더 위험해지고 그 결과 여성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낙태를 통해서 여성의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일이 잘 풀릴 때의 두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회 기반의 시스템이 있죠. 인내심을 갖고 사회를 움직이는 용감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 기반의 어떤 유지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좀처럼 언급되진 않지만 이 세계의 진정한 구세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지만 꼭 있어야 될 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죠.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험에서 지구를 구하려면 비난할 사람을 찾아 책임을 지우기보다 현실적인 계획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다 함께 힘을 쏟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연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차 이후에 자동차 연료가 계속 바뀌어 왔죠. 증기기관차부터 시작해서 석탄부터 시작해서 석유, 휘발유, 경유, LPG 등등. 요즘은 이제 전기차, 또 수소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환경 친화적인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고,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류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을 봤을 땐 그래요.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개인이나 집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 비난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이 문제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비난 본능 사실 충실성을 살펴보면요. 비난 본능을 억제하려면 희생양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바라봐야지 누군가를 희생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으라는 거고요.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뭔가를 해결책을 찾지 말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이젠 9장이고요. 다급한 본능인데요. 침착하라. 절대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절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불충분한 정보로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본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뭔가 앞에 무슨 동물의 소리가 났다 그러면 우선 도망가는 거죠. 확인도 하기 전에 살아야 되니까. 다급한 본능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본능은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본능을 확대해 억제하기 힘들게 만들고 분석적 사고를 가로막고 너무 빨리 결심하도록 유혹하고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않는 극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거죠. 사실문제 13번이 나오는데요.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더 더워질 것이다. 저도 맞추긴 했어요. 이 문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젠 엘 고어 예전 그 부통령이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나왔다가 이젠 낙선하셨는데 이분이 환경운동가세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뭔가의 두려움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한스 로슬링 저자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는 체계적인 분석,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결정, 점진적인 행동,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의 주장에 대한 수치는 우리에게 불리한 쪽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에 대한 유리한 것만 자꾸 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뻥으로 밝혀지고 너무 과장되게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사람들에게 겁주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는데요. 이걸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줌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다급함이 아닌 데이터와 냉철한 분석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힘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빨리 그 양을 줄여야 한다. 즉 유럽과 미국 이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4단계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고 너무 자주 외치면 진지한 기후과학자와 환경운동가의 신뢰도와 평판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너무 많은 어떤 과장과 두려움을 주입하게 되면은 이 결국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내성이 생기면서요.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비현실적 경고성 메시지의 남발을 조심하라. 우리가 들을 때 언론이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뭔가 기준을 잡고 어떻게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 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운 상황에서 맨 처음 할 일은 늑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죠. 팩트에 기반을 두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의 5가지 위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세계적 유행병. 이 책이 그 코로나 이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코로나를 예측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나 사망을 했죠. 독감은 아주 미세한 물방울에 섞여 공기 중에 날아다니며 대량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1단계 사람들도 기초적인 의료를 받도록 미리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 후진국, 저개발국 국가들에서 문제가 참 많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위기인데요. 지구촌 시대의 금융상품의 영향은 치명적이다. 이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또는 폭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 붕괴를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조심을 하고 미리 금융 신뢰도를 높여놔야 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무리한 인간의 욕심이 대부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인데요. 세계 평화 없이는 우리의 지속가능성 목표 중 지속 가능성인 목표 중에서 어느 것도 달성 없다는 거죠. 파괴되고 다 흩어지고 다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후변화죠. 강력한 국제 공동체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연대의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1단계 사람들이 주범이니 자신부터 개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일갈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극도의 빈곤인데요. 이건 현실이며 지금 당장 날마다 일어날 고통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선진국, 즉 예전부터 산업혁명을 통한 선진국들이 본인들의 어떤 책임감과 다른 저개발국을 통해서 통치함으로써 얻은 이익들을 좀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5가지 위험은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할 분야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 나라만의 노력을 될 부분은 아닌 거예요. 냉철한 머리와 확실하고 객관적 데이터로 접근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재원 조달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극적 조치가 아니라 아기 걸음마 같은 조치와 꾸준한 평가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스몰 빅이죠. 쉽게 얘기해서 한 방은 없고 하루하루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해 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완전 해결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급한 본능과 모든 극적 본능을 억제하라. 세계를 과도하게 극적으로 바라보고 상상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진짜 문제와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하라는 거죠. 의미 없는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팩트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예요, 그게. 다급한 본능의 억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으로 점쟁이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극적 조치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어서 좀 잘라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